혹시 깻잎과 같이 먹은 이것 때문에 몸속에 돌이 생기거나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평소에 삼겹살을 구워 드실 때마다 이 깻잎을 넉넉하게 곁들이시거나 향긋한 깻잎을 나물로 조물조물 묻혀서 밥상에 자주 올리시던 분들이라면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시장에 갈 때마다 다른 채소는 몰라도 이 깻잎 한 단만큼은 꼭 챙겨서 장바구니에 담으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향긋하고 쌉싸름한 향 때문에 밥상에 자주 오르는 이 깻잎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즐겨 먹는 채소로 손꼽힐 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정말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철분과 칼슘, 그리고 눈과 뇌 건강에 좋은 성분까지 골고루 들어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밥상에 꼭 올려야 하는 귀한 채소죠. 시장이나 마트에 갈 때마다 무심코 지나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작은 이파리 한 장 한 장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다고만 알려진 깻잎도요, 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젊었을 때부터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장결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어르신들 이야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 대부분 그 특정 음식을 몰라서 계속 함께 드셨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고 드시면 오히려 몸속에 돌이 생기거나 애써 챙겨 먹은 영양소가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깻잎과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와 반대로 이 깻잎을 보약처럼 만들어주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깻잎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챙겨 먹는 방법과 깻잎을 활용한 실제 반찬 만드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깻잎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요, 빈혈을 예방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혹시 우리 계단을 몇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어지럽거나 아침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휘청했던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장을 보러 나가셨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셨던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데 사실은 몸속에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 질긴 육류나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마음껏 씹어 드시기가 쉽지 않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철분이 조금씩 부족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깻잎에는요, 이런 철분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풍부하게 들어있죠. 깻잎을 30g 정도, 그러니까 깻잎 한 10대장 정도만 꾸준히 먹어도요, 하루에 필요한 이 철분의 양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질긴 고기를 힘들게 씹지 않고도 부드러운 깻잎 몇 장으로 이 하루치 철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철분은 우리 몸속에서 산소를 온몸 구석구석까지 실어 나르는 적혈구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마치 집집마다 물을 내보내는 그 수도관이 낡고 녹슬면 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요. 철분이 부족해지게 되면 그 온몸의 세포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이 철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깻잎처럼 철분이 풍부하면서도 부드럽게 소화되는 채소를 꾸준하게 챙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깻잎에는요, 철분의 흡수를 돕는 이 비타민 C까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철분제를 따로 챙겨 드시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빈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의 경우
폐경 이후에도 골밀도와 함께 혈액 속 철분 수치가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합니다. 앞으로 자주 어지럽고 기운이 없다고 느껴 드신다면 저녁 반찬으로 이 깻잎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깻잎의 놀라운 효능 중 두 번째는요, 면역력을 높여서 이 감기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아요. 우리 환절기가 되면 콧물과 기침 때문에 병원 대기실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을 유난히 많이 보게 되죠.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다가 옆에서 옮은 감기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서 두어 주씩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작은 온도 변화에도 몸이 쉽게 반응하고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나았던 이 감기가 이제는 보름이 넘게 낫지 않고 질질 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깻잎 속에 들어있는 페릴케톤과 페릴알데하이드라는 이 독특한 향성분인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향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몸속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깻잎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방어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백혈구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비타민 B는 몸속 에너지 대사를 도와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감기에 걸리고 나면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대충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 채워주는 것이 회복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깻잎의 향긋한 정유 성분은요, 목과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그래서 목이 자주 칼칼하고 마른 기침이 잦으신 분들이 이 따뜻한 국물 요리에 깻잎을 넣어 드시면 기관지가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에 하루에 대여섯 장 정도 이 깻잎을 꾸준히 먹으면 감기를 예방하고 몸의 저항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깻잎의 놀라운 효능 중 또 세 번째는요, 눈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좋아요.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 또한 우리 유튜브 영상 보면서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거나 또는 우리 시장 갔을 때 물건값을 계산할 때도 잔돈 액수가 잘 보이지 않아서 애를 먹는 적 있으시죠? 밤에 또 운전할 때마다 마주오는 그 자동차 불빛이 유난하게 눈부시게 느껴진 적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눈의 수정체와 망막이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증상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깻잎에는 이런 눈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 A 성분이 채소 가운데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양이 100g당 무려 630 마이크로그램에 달할 정도인데요.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시각세포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부족해지면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눈이 쉽게 건조해져서 뻑뻑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한 깻잎 속의 이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요, 이 몸속에서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바뀌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까지 함께 해주기 때문에 이 눈 속의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없애서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노인성 눈질환을 예방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65살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서 이 상당수가 크고 작은 백내장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한번 흐려진 이 수정체는 되돌리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이 눈에 좋은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에 그 수술로 해결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 이후에도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결국 이 평소의 식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미리 눈에 좋은 채소를 챙겨 드시는 습관 들이는 것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깻잎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잘못 먹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 깻잎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당근이에요.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이 눈 건강과 면역력에 좋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죠. 색깔도 화려하고 아삭한 식감 때문에 여러 나물 반찬에 두루두루 활용되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잡채를 만들거나 나물 반찬을 준비할 때 깻잎과 당근을 함께 채를 썰어서 볶음이나 무침을 만들어 드시곤 하는데요. 사실 이 조합은 생각만큼 좋은 궁합이 아니에요.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는 비타민C를 산화시켜서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깻잎에는 이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당근과 함께 조리하는 순간 이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깻잎 속의 비타민C를 거의 다 파괴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애써 챙겨 먹은 깻잎의 비타민C가 이 당근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특히 이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는요, 이 재료를 칼로 썰거나 강판에 갈 때 세포가 파괴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채를 썬 당근과 채 썬 깻잎을 같이 한 그릇에 넣고 무치는 요리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깻잎과 당근은요, 되도록 따로 조리해서 드시거나 부득이하게 만일 같이 먹어야 한다면 이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 나물 반찬을 만드실 때는 이 깻잎과 당근을 한 그릇에 섞기보다 각각 따로 묻혀서 상에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요, 깻잎을 보약처럼 챙겨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깻잎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이 고등어는요, 등푸른 생선 가운데서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두뇌 건강에 정말 좋은 생선이죠. 다만 이 특유의 비린내 때문에 상에 올려놔도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럴 때 깻잎을 함께 곁들이면 정말 좋은데요. 깻잎 속에 들어있는 페를케톤과 페를알데하이드 성분이 이 고등어의 비린 냄새를 확실하게 잡아줄 뿐만 아니라 향균 작용까지 해주기 때문에 여름철 생선 요리에서 늘 걱정되는 이 식중독까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등어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 칼슘과 비타민 A, 비타민 C 성분이 이 깻잎이 채워주기 때문에 두 음식을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의 균형이 완벽해지는 거죠. 고등어의 풍부한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에 이 깻잎의 철분과 비타민이 더해지면 혈관 건강은 물론이고요, 이 기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손질된 이 고등어 한 마리를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서 노릇하게 구워주시고요. 깻잎은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털어준 다음 구운 고등어 살을 발라서 이 깻잎 위에 올리고 다진 마늘과 고추장, 참기름을 살짝 곁들여 이 쌈으로 드시게 되면 비린내 걱정 없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고등어와 깻잎을 같이 쌈으로 싸먹으면 혈관 건강과 빈혈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이 깻잎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 깻잎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시금치나 미역 같은 해조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깻잎은 정말 몸에 좋은 채소지만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다른 채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신장이 망가진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깻잎 100g에는요, 200에서 300mg에 달하는 옥살산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채소 가운데 옥살산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이 시금치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시금치나 미역 같은 해조류 역시 옥살산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깻잎과 이런 식품을 한꺼번에 마시게 드시게 되면 몸속에 옥살산이 필요 이상으로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쌓인 옥살산은 우리 몸속에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이 단단한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결정이 신장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신장 결석 환자의 상당수가 이 옥살산 칼슘 결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심해지면 이게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은 물론이고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신장 기능 저하로 요로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양식이나 산후조리 음식으로 미역국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여기에 깻잎 반찬까지 함께 곁들이시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옥살산을 계속 몸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신장 결석이 어느 정도 커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결석이 요관을 타고 내려오면서 갑자기 걷지도 못할 만큼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실제로 응급실을 찾는 옆구리 통증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 신장 결석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평소에 우리 미리미리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신장이 약하거나 아니면 물을 잘 챙겨 먹지 않는 분이라면 이 깻잎과 시금치, 미역 같은 해조류는 되도록 같은 날에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하시고요. 혹시 드시게 되더라도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충분히 챙겨 드셔서 옥살산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이 깻잎과 최고의 궁합 음식인 바로 현미죠. 현미는 흰쌀밥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곡물이죠. 다만 이 현미에는 비타민 A와 칼슘, 철분 같은 성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이럴 때 깻잎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이 깻잎에 풍부한 비타민 A와 칼슘, 철분 성분이 현미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두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영양의 균형이 완벽해지죠. 흰쌀밥과 깻잎을 먹을 때보다 현미밥과 깻잎을 함께 드실 때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이 당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현미의 이 풍부한 식이섬유와 깻잎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서 장 속의 움직임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소화가 잘 되고 배변 활동에도 정말 좋아요. 흰쌀밥만 먹을 때보다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에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됩니다. 현미밥을 지으실 때 깻잎을 잘게 채 썰어서 함께 넣어 드시거나 갓 지은 현미밥에 신선한 생깻잎을 곁들여서 쌈으로 싸먹으면 혈당 관리와 영양 보충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이 깻잎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예요. 여러분들 돼지고기 많이 좋아하시죠? 이 돼지고기는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을 튼튼하게 잡아주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정말 좋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하는데 이 돼지고기만한 식품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불판이나 숯불에 굽거나 삼겹살로 즐겨 드실 때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이 벤조피렌이라는 성분이 문제가 되겠죠? 이 벤조피렌은요,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위험한 성분입니다. 이럴 때 깻잎을 함께 싸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이 깻잎에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들이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이런 유해물질과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돼지고기에는 이 부족한 비타민 A와 비타민 C, 칼슘 성분을 이 깻잎이 채워주기 때문에 삼겹살 한 점에 깻잎 한 장을 곁들여 싸 드시는 것만으로도 맛은 물론이고 영양의 균형까지 완벽하게 맞춰지는 거죠. 게다가 깻잎 특유의 향긋한 향이 이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기 때문에 소화가 편해지고 입안도 한결 개운해집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들과 삼겹살 드실 때 상추뿐만 아니라 깻잎도 넉넉하게 준비하셔서 한 점 한 점 꼭 곁들여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몸에 좋은 깻잎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챙겨 먹는 방법,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좋은 깻잎을 고르실 때는요. 잎이 너무 크고 짙은 녹색을 띠는 것보단 잎의 크기가 손바닥보다 조금 작으면서 색이 선명하고 잎맥이 뒤로 뒤집힐 정도로 힘있게 살아있는 것을 고르는 게 좋아요. 만졌을 때 축 처지거나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한 것은 오래된 것이니 되도록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깻잎을 씻을 때는요, 흐르는 물에 대충 헹구지 마시고요. 이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잎의 뒷면끼리 서로 살살 비벼가며 씻어주셔야 표면에 남아있는 농약과 세균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깻잎은 미리 썰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요. 통으로 신문지에 감싸서 보관했다가 드시기 직전에 썰어야만 이 비타민C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거나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깻잎을 생으로 먹기보다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 데치는 과정에서 깻잎에 있는 옥살산의 상당 부분이 물속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시중에 파는 깻잎 장아찌는요,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되도록 가정에서 소금과 설탕의 양을 줄여서 직접 담가 드시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소량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루 적정 섭취량은 대여섯 장에서 10장 사이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먹어도 깻잎이 가진 진짜 효능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좋은 궁합끼리 챙겨 드시고요. 최악의 궁합은 피하시면서 깻잎을 오래오래 보약처럼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아래 좋아요와 구독 또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그곳으로 좋은 기운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